안녕하십니까.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 구재일 팀장입니다. 오늘 2023년도 전파산업 재직자 앞장감 양성에 대한 올해 추진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교과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간단한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와 올해 추진 중인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오늘 중심이 되는 교과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협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아마 오늘 이렇게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한국전파진흥협회 명칭을 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같아요. 하지만 좀 생소하게 저희 협회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저희 기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기관에 대한 소개가 먼저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교육기관의 역량, 그 다음에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 2항에 근거해서 설립이 된 특수 법인입니다. 아마도 협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라면 산업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산업체에 대한 어떤 이익을 대변을 하는 역할들을 주로 협회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전파법이라고 하면 전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 개발, 산업적인 진흥, 이용 확산, 표준화 이런 부분들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전파법입니다. 근데 이 전파법에서 어떤 특수 법인 형태로 해서 협회를 설립을 했다고 하면 그런 특수 목적이 있겠죠.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 협회는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이 전파 자원에 대한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의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산업체에서 필요한 어떤 요구 사안들 그리고 정부가 또 산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꼭지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 기관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법 제66조 2항에 저희 협회에 대한 설립 목적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전파 환경 변화에 대처해서 전파 관련 업계 상호 협력과 유대 강화, 그다음 전파 방송 산업의 국제화 및 전파 이용 기술의 표준화와 관련된 이를 통해서 이제 전파 이용 기술의 어떤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 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그 155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시고요. 다양한 대학, 고등학교, 유관기관들과 함께 저희 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00명 이상의 ICT 산업 전문가 풀을 보유해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어떤 제도 마련에 대해 한 과정, 그 다음에 산업체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들을 이런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런 협회 설립 목적의 크게 4가지 사안들 중에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근거해서 이제 저희 협회 내에 부설기관으로 제가 현재 소속하고 있는 전파방송통신교육원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제가 기관 소개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 때, 본 교육과정하고 기관 소개의 연계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정리해보면 저희 협회는 어떤 정부에서의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 법인이고 그런 목적 중에 인력 양성을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협회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하는 교육 사업이나
지원 프로그램들도 그런 정부의 목적성을 좀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오른편에 보시면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들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 교육을 통해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취업, 채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담았는데요. 방송통신 분야나 디지털 콘텐츠 분야, 아니면 이제 국가인적 자원과 관련된 이런 컨소시엄 사업 등 형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VR, AR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 대한 영역까지도 점진적으로 교육 영역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협회 명칭이 전파지능협회, 그러니까 전파를 기반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 교육 영역에서는 이런 전파를 이용하는 다양한 통신기기, 통신을 넘어서 이제는 그 통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까지도 저희 협회에서 교육의 범위로 설정해서 점진 그 범위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기관에 대한 설립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 협회에서는 크게 4분야에 대한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방송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영역, 전파방송에 대한 지능 사업 영역,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파방송 통신 인력 양성 사업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인증과 관련된 사업 영역, 크게 이제 4개의 영역으로 해서 저희 협회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전파 통신 분야, 그다음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신지식 분야,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역할들을 저희들이 더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발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기관 소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증기기관을 통한 1차 산업혁명 이후 에디슨의 전구의 발명으로 시작된 2차 산업혁명은 공장 자동화의 시작, 전자제품의 대중화로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나타난 3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해 주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와이파이, IoT, GPS 등 전파 기술을 기반으로 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기술을 융합해 사람과 사물이 소통하는 초연결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파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들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나은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우리 전파 4차 산업혁명을 이어줍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심, 전파 방송통신교육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990년 전파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전파 진흥을 위한 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을 이관받아 전파방송통신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전파방송통신교육원은 전파, 방송, 통신 분야의 리더를 발굴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파통신 교육 분야는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전파 활용 기술을 갖춘 실무형 재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방송교육 분야는 급변하는 방송 신기술 트렌드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 현업인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교육 분야는 클라우드,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 지능 및 정보기술 중심의 차세대 4차 산업혁명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신지식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신직업 등장에 맞추어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센터를 통해 국내외 1인 미디어 산업 동향 및 정보 지원 사업 등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파방송통신교육원은 체계적인 전파방송통신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미래 인재를 집중 양성하여 전파방송통신 교육의 혁신적인 미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심, 전파방송통신교육원. 네, 저희 협회 그리고 저희 교육원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아마 좀 보시면 아마 저희 이 영상은 저희 협회 그 유튜브 채널에도 보실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회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니까요. 언제든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은 그런 협회 설립 목적에 근거해서 전파방송 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이때 필요한 전파방송 통신 분야의 핵심 전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큰 비전을 수립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405명에 대한 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자,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인력 등을 포함을 해서 4,700명, 정말 큰 규모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교육원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 코로나 환경 때문에 대부분 교육 참여하신다고 하면 온라인 교육으로도 하셨을 텐데요. 그 코로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은 이제 비대면 교육 형태로도 많이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특히나 저희 교육원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예비 인력 부분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군별 재직자들의 인력 직무 교육에 맞춰서 그런 교육 등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을 졸업 예정인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기업체와 매칭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저희 그 협회보다도 조금 더 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협회가 이제 올해로 33년 차가 됐는데 저희 교육원은 이제 57년 차가 됐습니다. 네. 1967년도에 이제 키스티 내에 그 컴퓨터 전문 교육기관으로 국내 처음으로 설치가 됐던 게 시작이 돼서 1998년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ICU라고 하죠. 그쪽에 이제 부설기관으로 갔다가 2006년도에 이제 당시 코파의 부설기관으로 가 있었고 2010년도에 현재 저희 협회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교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57년이면 한 두 세대가,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니까요. 60년에 가까운 그런 두 세대가 교체가 될 만큼의 긴 교육의 영역을 갖고 있는 전문 교육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 올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전용 강의실을 16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송이나 통신에 필요한 네트워크, 방송 설비 등에 대한 부분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의 교육 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장비들일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비들은 좀 오래된 사진들이라서 좀 재미가 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VR, AR과 관련된 XR까지 이런 미디어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환경이라든지 설비 등을 확보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관련된 산업체의 수요도 점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교육 등을 위한 SDN이라든지 기초가 되는 네트워크 설비 등에 대한 부분도 연차별로 증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코로나 환경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 전용 온라인 스튜디오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라이브 형태의 교육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곳도 지금 보시는 이런 온택트 스튜디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협회 그리고 저희 교육원은 재직자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부분 대면 교육 형태로 그간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환경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인 환경 대응을 위해서 이런 시설 등을 구축하고 온라인 교육에 작년까지 집중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그 위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면 교육 형태로 마스크를 벗고 강사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잠시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연결되고 도달할 수 있는 세상. 초연결 세상을 만드는 중심에 전파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전파는 이제 세상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 세상에서 데이터량이 점점 증가하고 원활한 데이터 이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파는 5G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GPS, 스마트폰, 카드 단말기, 사물 인터넷까지 생활 속의 전파 기술은 활용 범위가 넓고 활용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산업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전파 이용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보다 많은 전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적인 전파 활용 기술 확산을 위해 전파 이용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파 앞장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전파 이용 산업 분야 앞장감 양성 교육 과정.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전파 이용 산업 분야 앞장감 양성 과정은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파 이용 산업 6대 분야를 교과 과정의 기본으로 하여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드론, 자율주행차, 전파 소재 부품 과정이며 각 교육 분야별로 7개의 교육 과정, 전문가 초청 오프닝 세미나, 기술과 산업, 관리와 개발, 전파 측정 실습, 특성화 실습, 현장 견학, 우수과정 선별 온라인 과정 순서로 운영되며 과정별 교육 일수에 따라 3개에서 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전파 이용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일부 예비 취업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닝 세미나는 교육 분야별로 관심 있는 일반인도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오프닝 세미나 과정은 관련 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두 번째 과정인 기술과 산업에서는 전파 및 분야별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와 개발 과정에서는 전파 및 분야별 법제도, 주요 정책, 연구 개발 및 표준화 등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네 번째 전파 측정 실습 과정에서는 교육 분야별 무선기기 인증 및 관리에 필요한 전파 측정 장비 활용을 위한 이론과 실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성화 실습 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실습용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직접 실습해 볼 수 있고 현장 견학 과정은 성공 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교육은 교육생과 강사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방역 기준에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마지막 우수과정 선별 온라인 과정은 교육 과정 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목을 선별해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전파 이용 산업 분야 앞장감 양성 과정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전파 관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전파 이용 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이 점점 가속화되고 빠른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환경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고 직무 역량을 갖춘 많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전파 활용 기술 확산과 실무형 전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전파 이용 산업 분야에 앞장설 만한 인재가 되는 곳, 전파 이용 기업이 리더가 되는 곳, 앞장설 만한 인재, 앞장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이 처음 마련이 됐던 그 경과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9년도에 제3차 전파 진흥 기본 계획을 23년도까지 5개년에 대한 플랜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슈가 됐던 초연결 지능화 사회라는 핫 키워드 측면에서 전파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플랜들을 발표한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그 발표 자료에 있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초연결 사회의 전파는 우리의 감각과 신경을 담당하는 역할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 코, 입과 같은 감각계와 이런 것들이 수집이 돼서 뇌로 전달되는 신경계가 있을 텐데요. 전파에서도 이런 센서나 레이더와 같은 어떤 사물 정보에 대한 것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전송해주는 이런 그들 네트워크 간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파가 감각 내지는 신경과 같은 역할 등을 수행을 해서 우리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어떤 빅데이터,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편의에 대한 안정을 기여하는 새로운 산업 등을 만들어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이용은 정말 그 사회, 경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바이오 헬스, 자율주행차, 드론. 크게 전파를 이용하는 6개 산업을 이 기본 계획에선 전파의 융합 산업 분야로 규정을 하고, 기존에 전파가 이용됐던 통신, 방송, 공공재난 영역에서 이런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 형태로 전파가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전파 융합 환경에 필요한 전파가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이용 속에서 우리가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현하려고 하는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AI 실현되는 이런 사회, DNA 사회에 대한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처음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계획 중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에 대한 꼭지가 이 당시 이 19년도 계획에 있는 이 진흥기본계획에 처음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계획을 담고 이를 정부 예산 등을 확보해서 지금 20년도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20년 11월 달에 추가적인 정부 발표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파 기반 3대 융합 분야, 센싱, 에너지 전송, 전파, 의료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에는 현재 재직자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해서 전파 센싱이나 에너지 전송 등에 대한 융합 분야에 대한 기술 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 기업에 대한 참여 확대를 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에 기초해서 본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이 디자인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보시면 본 사업에 대한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적인 전파 활용 기술 확산을 위해서 전파 기업이 요구하는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파 앞장감. 여기서 앞장감이라는 말은 우리 순환글입니다. 앞장설 만한 인재라는 뜻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리더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파 앞장감에 대한 양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사업의 방향성이 수립이 되었고요. 이러한 사업이 필요했던 부분은 전파 이용 기업의 어떤 새로운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그 슬라이드에서도 보신 것처럼 전통적인 전파다라고 하면 통신이나 방송, 공공재난 영역이었는데 생활 전반으로
전파의 이용 범위가 더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한 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핵심은 바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재직자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를 이용한 6개 분야의 새로운 산업 개척, 그 다음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재직자 교육의 필요함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사업의 이런 필요성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파 이용 6개 분야로 전파 소재 부품, 스마트 드론, 자율주행차, 5G, 6G, 전파 센싱, 에너지 전송 분야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뒤쪽 자료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파 소재, 드론,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그래서 6개 주제였어요. 올해 새롭게 5, 6G 전파 센싱 에너지 전송이 신규 교육 분야로 신설이 됐습니다. 아마도 5G, 6G는 이런 융합 산업에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센싱 같은 경우는 스마트 제조나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또 뭐 다른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쪽에서도 센싱 분야가 무척이나 중요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뭐 에너지 전송도 마찬가지겠죠. 드론이나 뭐 자율주행차 이런 분야에서 에너지 전송에 대한 이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존에 있었던 요 3가지 꼭지는 어떻게 보면 융합 기술에서의 어떤 공통적인 핵심 기술 사안들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의 많은 수요나 어떤 요구 사안 등을 반영했을 때, 그 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5, 6G 전파 센싱 에너지 전송을 이제 그 융합 분야의 기술 주제가 아닌 대표 교육 주제로 이 부분을 올려서 교육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대면 교육 형태를 전면적으로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론 중심의 교육들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주로 진행했던 교육 형태인데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실습형 교육 같은 경우는 대면 교육 형태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업에 계신 재직자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참여하시기가 참 쉽지가 않으신 여건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 내용을 VOD 컨텐츠화해서 상시 학습 체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 좀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환경도 마련코자 합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이렇게 6개의 교육 주제가 있어요. 네, 스마트 저희가 전파 소재 부품, 스마트 드론, 자율주행차, 5, 6G, 전파 센싱, 에너지 전송이라는 6개 교육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교과 과정을 5개 교육 과정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의 전파 소재 부품에 대한 과정 5개에 대한 예시인데요. 신입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위한 RF 기초 이론. 이 분야는 이제 기술과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아마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전파법 및 최신 기술 기준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산업이나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석기의 원리 및 차폐도 측정 같은 경우는 전파 이론에 대한 그 기초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제 실습하는 형태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펨텟을 이용한 부품 시뮬레이션.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특성화 실습 형태로 해서 펨텟은 하나의 그 시뮬레이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전파 소재 부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인데, 이를 이용해서 어떤 부품에 대한 성능 자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특성화 실습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파 소재 부품 관련된 우수 기업이나 어떤 저희가 견학이
가능한 기업 등을 좀 방문을 해서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견학 형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은 그 앞서 이 5개 교육 중에서 기술과 개발, 산업과 제도는 대부분 이론 중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실시간 교육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제 전파 이용 실습이나 특성화 실습, 현장 견학에 대한 주제의 것 3에서 5 교육 과정은 대면 교육 형태로 저희 교육원에서 전용 강의장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받으시면 되고요. 또 올해부터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이 상시학습 체제입니다. 아마 올해 이 상시학습 체제가 저희가 그 콘텐츠나 사이트 개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점은 한 5월, 6월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각각의 6개 전파 소재 부품, 스마트 드론, 자율주행차 요 3가지 주제화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제조,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교육을 작년에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와 작년에 진행했던 3가지 주제, 총 6개 주제를 가지고 상시학습 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총 우리가 그 정규 과정에 지금 각 6개 주제별로 해서 5개 교육 과정과 VOD 교육 쪽에서 12개의 교육 과정에서 총 이제 42개의 교과 과정을 가지고 기본 운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교과 과정 이후에 또 산업체에서 또 필요로 하는 교육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습형 비정규 과정에 대한 그 하절기나 동절기에 이런 정규 과정에 대한 편성에 대한 시점들하고 좀 중복되지 않은 시기에 비정규 과정을 3개에서 6개 정도 개설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6개 교육 과정을 그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개설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교육과정 개편에도 직접적으로 정규과정화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련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개인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겠다라는 아무런 어떤 단순한 목적이나 어떤 목표 의식만을 가는 게 아니고요. 교수 설계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근거 하에 합리적인 그 교과 과정을 설계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아마도 그 교육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ADDI형 모델에 대해서는 한두 번은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요구 분석과 교과과정 설계 단계, 교과과정 개발 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5가지 단계를 체계적으로 거치면서 좀 더 완성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스텝에 맞춰서 저희도 2020년도부터 교육과정을 개선,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별히 23년도 교과과정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체 요구에서는 저희가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제 교육과정 끝날 때마다 실시하는데 전파 센싱이나 에너지 전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교과과정에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전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6G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곧 표준화에 대한 그 다음에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향후 3년에서 5년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양성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5G에 대한 어떤 상용화,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 5G 측면, 그 다음에 6G에 대한 기술 개발, 그 다음에 표준화 측면에 대한 이런 주제로 그런 요구 사안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요구 등을 반영을 해서 올해 전파 센싱 에너지 전송과 5G, 6G에 대한 주제가 새롭게 발굴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주제는 올해 하반기에 주로 배치를 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저희들이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요구 분석에 대한 것이 저희 현재 올해 추진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벌써 이제 4년 차에 대한 요구들이 연차별로 이제 쌓여서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교과과정 설계 측면에서도 이런 요구 사안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와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요구사안, 교육에 대한 요구사안들,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 등을 기초로 해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고, 특히나 올해에서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소프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인력 양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전파 분야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육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 분석 툴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대거 확대를 하고, 또 작년까지는 온라인 교육이었다면 오프라인 교육 형태의 교육 과정으로 교육 내용을 새롭게 개편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만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교육과정 설계 과정을 거쳤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교과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운영될 교과과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한 그런 그 교과과정에 대해서 수정할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과 설계 개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죠. 실제 이제 교육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면 이제 파일럿 테스트 형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본 사업에서는 2020년도에 이 파일럿 테스트 형태로 해서 이제 시범 교육 형태가 있었습니다. 본 교육이 이제 3월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 한 3월 초나 2월 말에 저희들이 이제 몇몇 과목을 선정해서 이제 모의로 진행을 해본 거죠. 그래서 교육의 운영상에서 설계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 이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 진행을 해보고 개선장을 좀 찾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미 올해로 이제 벌써 4년 차여서 이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앞장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정규 과정 형태로, 이제 정규 과정에 있지는 않지만 비정규 과정 형태로 교육을 진행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나 새로운 수요들이 구체적으로 교육에서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확인하는 기회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7, 8, 9 사이, 그 다음에 11월, 12월 사이에 이제 비정규 과정이 주로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올해에도 이런 구체적인 산업체 수요나 그 다음에 그 올해에서 하지 못했던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비정규 과정 형태로 새롭게 개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규 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 운영이 이루어질 텐데요. 올해는 이제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론 중심의 교육들은 실시간으로 양방향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강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만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이제 그 구름이라는 국내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육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 교육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고 하면 올해는 그 중에서 이제 실습형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점이 작년 교육하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16개의 강의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동사옥에 14개와 서초사옥에 이제 2개 강의장이 있는데, 서초사옥에 4개 강의장이 있네요. 네, 그 4개의 강의장, 여기 12개 강의장이 있는데, 이 강의장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VOD 교육에 대한 영역이 확대가 돼서 상시 학습 체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교과과정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 워크샵 등도 올해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3개의 주제가 선정이 되어서 교육이 진행되는 점에서 우리 강사님들과도 이 교육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우리 교육생들의 필요 등을 좀 더 잘 구체적으로 아셔야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사 워크숍도 개최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별 만족도 조사는 매번 교육이 끝날 때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이 끝나시면 온라인 형태 또는 그 대면 교육 끝나고는 이제 3일차 교육이 끝날 때
온라인 설문 형태로 해서 직접 이렇게 참여하시는 형태로 그래야지만이 교육이 이제 수료가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정별 만족도 조사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1년의 정규 과정과 비정규 과정을 끝난 뒤에 많은 분들께 이제 교육 사업에 대한 성과를 외부에 공유하는 시간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운영을 통한 평가까지 해서 요구를 새로운 요구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측면에서는 새로운 내용의 주제가 발굴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해보고 보완사항 등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완벽한 교육 운영을 하는 데 환영하고 있고요. 그럼 모든 교육 운영 끝난 뒤에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뭐 교육 운영 이 부분에서만 만나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시는데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도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올해 교육에 대한 기간하고 교육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 주로 진행이 됐던 전파 ICT 융합 산업, 스마트 드론,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전파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전파 소재 부품까지를 3월에서부터 7월까지 총 15개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 핵심 산업 분야인 5, 6G 전파 센싱 에너지 전송 분야,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7월부터 11월까지 15개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앞서 뭐 저희가 스마트 제조, 팜, CT 또 작년까지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교육 주제에서 빠졌단 말이죠. 요 세 가지 주제는 어디에 있느냐? 올해는 이제 VOD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도 그러니까 한 3개년 동안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양질의 교육 콘텐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 쉽게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스마트 제조, 팜, CT, 드론, 자율주행차, 전파 소재 부품에 대한 부분은 작년까지 교육 내용 중에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컨텐츠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대면 실습 교육은 스마트 드론, 자율주행차, 소재 부품, 5, 6G, 전파 센싱, 에너지 전송 요 6개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 6G 전파 센싱 에너지 전송은 올해 신규 개설된 분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올해 이렇게 또 그 교육한 내용들은 또 영상에 대한 편집 등을 해서 내년도 이제 VOD 콘텐츠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9개 분야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존재하겠죠. 네, 교육 분야에 대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교과과정 현황이에요. 네, 각각의 교육 과정명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모집 단위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교육이 먼저 시작되는 게 올해는 스마트 드론. 그래서 이제 3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장 견학을 제외하고 올해 좀 크게 바뀐 부분은 교육 기간이 이틀로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기본이 3일이었어요. 3일이다 보니 재직자분들께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기업 안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교육기간을 기존의 3일에서 2일로 좀 줄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교육기간을 줄였고요. 현장 견학은 하루, 이 7월 중에 하루 선택을 해서 스마트 드론, 소재 부품이나 자율주행차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주의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 교육은 3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교육이니까 특별히 장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정원을 어느 정도 좀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훈련 도구들이 존재하게 돼요. 뭐 IoT 센서나 PC나 내지는 노트북 뭐 이런 실습형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정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교육 주제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교육 과정을 저희 교육원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뭐 신입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위한 RF 기초 이론,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전파법 및 전파 기술 기준 이거 비슷하죠? 여기서도 전파법 관련된 사안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스펙트럼 분석기 활용 뭐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펜테스트를 이용한 소재 부품 특성 시뮬레이션. 네. 그래서 각각의 과정별로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성은 없지만 이런 실습형 과정에 대한 부분은 유사한 내용들로 그 툴을 이용하면서 실습을 하실 수 있는 환경들로 이렇게 주제 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월 16일이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이 끝난 건 11월까지 이제 현장 견화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과 제도 산업과 기술 개발 그다음에 산업 제도사는 이론 중심이라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실습형 과정들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도 과정에 따라서는 저희 협회 말고도 건국대나 부산 TP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이제 신청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좀 더 심화 과정을 듣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내용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과정 단위로 끝날 때마다 교육 만족도 조사하고 새로운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저는 평소에 이런 교육을 받고 싶었어요 라는 내용을 좀 담아주시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건 정규 과정 형태로 해서 이제 실시간 양방향 실시간 교육, 그다음에 대면 교육 형태인데요. 그와 동시에 또 올해부터 강화하는 게 이제 VOD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있었던 스마트 제조, 팜,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소재 부품에 대한 기술과 개발, 산업 제도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VOD 교육에 적합한 콘텐츠화 시켜서 상시 학습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집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오셔서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들으시고 교육 이수에 대한 수료증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정규 과정은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수요조사 등을 기초로 해서 예산성에 맞춰서 3개에서 6개 정도 실습형 과정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올해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나고 있는 게 지금 2월달 사안인데 2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육이 이제 3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정규 과정으로 보면 11월 달까지 이제 현장 견학을 하면 모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비정규 과정 형태는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는 7, 8, 9월 요때도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엔 7, 8월 달이죠. 7, 8월 달에 했었는데 그때는 정규 과정이 있질 않아서 사실 이때는 비정규 과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11월까지 꽉 찼네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 과정은 이제 10월에 좀 개설을 해보자. 매년 저희가 앞장감 세미나를 이제 전파 진흥 주간 때 이제 개최하는데 요때 하는 거와 나머지 이제 비정규 과정을 좀 더 개설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이런 교육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비정규 과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IoT 센서를 이용하는 빅데이터 과정이나 뭐 펜테스트를 이용한 어떤 소자 부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해보시면 하루나 이틀 교육을 했을 때 다소 좀 부족함, 아쉬움이 좀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비정규 과정에 수요 제기를 하시면 보다 많은 그 교육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과과정위원회도 이제 킥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계신 위원님들과 교과과정에 대한 개선 사안에 대한 요구들도 적극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저희 앞장감 포털, 앞장감.kr 이 사이트나 아니면 저희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앞장감 사이트에서는 그냥 한글로만 앞장감.kr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검색어에 앞장감이라고 넣으셔도 관련해서 이제 쭉 검색 결과 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한 그 개발 규모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좀 민감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추가적인 개발이라든지 검토가 좀 필요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여 분이 조금 지나가는데 매년 제가 교과과정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짧게 한다고 하는데도 한 50여 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육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저희들도 이런 교육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실행을 하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또 이런 부분을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 또 교육 내용에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 사안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나 이런 저희 교육원 홈페이지 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과과정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